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조용히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죠. 유난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은 한 해인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시간이 빨라졌다는 느낌은 참 이상합니다. 어릴 때는 하루가 길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덜컹덜컹 큰 단위로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연말이 되면 꼭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 연금저축이랑 IRP 혹시 다 채운 거 맞나? 투자를 막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조용히 차곡차곡 쌓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이 부분만큼은 신경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점검입니다. 특히 11월, 12월이 되면 머릿속 어딘가에서 이 문장이 자꾸 울립니다. 900만 원 다 채웠어. 연금저축 600, IRP 300이라는 숫자도 떠오르긴 하는데 막상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기억이 어렴풋하고 확신을 갖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 헷갈리는 부분을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년 연말마다 이 절세 구조가 그냥 습관처럼 자동으로 정리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께 살짝 비밀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내용은 연말에 꼭 필요하고 그 내용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구독해 두시면 매년 이 시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늘 하던 것처럼 잠깐만 들려도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연말마다 마음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연말이 가까워지면 마치 알람처럼 켜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나 얼마나 넣었지? IRP는 올해 얼마까지 공제되더라? 둘을 합쳐서 900만 원까지 아니었나? 그런데 이게 참 특이해요. 한번 배웠던 내용인데 매년 다시 새롭게 복습하게 됩니다. 어쩌면 세법 자체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회사 퇴직연금의 구조도 사람마다 달라서 완전히 단순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연봉이 특별히 높지 않고 회사 DC형 퇴직연금에 본인 추가 납입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이 조합이 가장 무난한 기본값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오늘은 왜 그런지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개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맞춰야 가장 효율이 높은지 서서히 자연스럽게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액이 6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800만 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절세만 고려할 때 연금저축은 600만 원이 가장 깔끔한 숫자죠. 반면 IRP는 조금 다릅니다. IRP는 단독으로만 보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둘 합산 900만 원이 최종 한도입니다. 즉 연금저축을 600만 원 채우면 IRP에서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300만 원이 남는다는 계산이죠. 그리고 IRP는 연금저축보다 훨씬 출금 제약이 강합니다. 말 그대로 퇴직연금 계좌라서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죠. 이런 제한 때문에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IRP에 너무 많이 넣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금저축 600 IRP 300 이라는 구조가 세액공제 효율과 심리적 유연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최적의 기본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나는 그냥 무조건 600, 300으로 하면 되는 건가? 대부분은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면 무조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2천만 원 이상이거나 회사 DC형 퇴직연금에 본인이 매달 추가 납입을 하고 있다면 IRP 세액공제 가능액이 줄어듭니다. 또 어떤 회사는 퇴직연금을 IRP로 운영하면서 본인 추가 납입이 IRP 한도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IRP에 300만 원을 넣어도 일부는 세액공제가 안 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 회사 퇴직연금에 본인 추가 납입 100만 원을 하고 있다면 IRP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은 200만 원만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엔 한 번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얼마나 넣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각 증권사 앱에서 연간 납입 금액, 세액공제 가능 금액,
남은 공제 대상 금액.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한 3분 정도만 시간을 쓰면 올해 내가 얼마나 넣었고 얼마까지 더 넣을 수 있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연금저축에 360만 원, IRP에 300만 원 넣었다면 합계 660만 원이니까 900만 원 마이너스 660만 원은 240만 원이 남습니다. 이 240을 연금저축에 넣을지 IRP에 넣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연금저축에 넣는 쪽을 선호하죠. 유연성이 더 좋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정답은 된다입니다. 세액공제는 납입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31일 전에 결제만 된다면 올해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12월 30일 밤에 결제가 안 되거나 31일이 주말이라 은행 처리 날짜가 밀리거나 납입이 늦게 반영되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하려면 12월 20일 이전에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0일 전후로 처리하면 실수 없이 넘어가는 구조죠.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그냥 단순한 공식 없을까? 정확히 말하면 단순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상황이라는 변수가 섞이는 순간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 유무, 연봉 구간, 회사 퇴직연금 구조, 추가 납입 여부. 이런 것들이 모두 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연금저축 600, IRP 300. 이 구조가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산관리 전문가들도 기본값으로 이 조합을 설명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느끼는 감각입니다. 아, 나는 나를 위해 미래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있구나. 연금저축과 IRP는 미래에 받게 될 연금이라는 금전적 효과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즉각적인 보상을 줍니다. 올해 900만 원을 채웠다면 연봉 구간에 따라 약 118만 원에서 148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환급액은 마치 미래 나에게 보상이 오기 전에 지금의 나에게 주는 작은 격려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연금저축 IRP를 단순히 투자 계좌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적 안정성, 절세, 복리, 심리적 안정감까지 모두 갖춘 계좌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매년 연말에 하는 이 점검은 어쩌면 숫자를 채우는 행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올해도 나를 위해 뭔가를 챙겼다. 이 감정 자체가 불안정한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뿌리를 만들어줍니다. 투자는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올라가고 떨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움직이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그 모든 변동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안정의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조용히 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단순합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방식으로 꾸준히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통해 올 연말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셨을 겁니다. 이 감각을 기억해 두시기만 하면 매년 12월 이 절세 구조는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